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4월 3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여성 혐오를 일상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벨트를 겨냥해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동안 국내 40개 주요 그룹 총수들의 보유 주식 평가액이 3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후보를 나베라고 지칭하고 김준혁 후보가 이화여대생이 미군에 성상납을 했다고 말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여성 혐오를 일상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의 발언을 두고 여성 혐오를 일상화하고 권력에 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를 나베로 지칭한 바 있습니다. 나베는 나 후보와 일본의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섞은 말인데 일본말로는 냄비라는 뜻입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상대당 지지자들이 냄비를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올린 것은 나 의원에 대한 극단적 여성 혐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이화여대 학생들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미군에 성상납을 했다고 말해 막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충북 충주 지원 유세에서 사퇴의 뜻을 보이지 않자 한 위원장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도 괜찮냐며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올림픽대로의 지하화를 내놨는데요.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올림픽대로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간선도로를 고속화해 교통체증을 줄이고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 같은 결정이 시대적 대세라면서 동탄을 지나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차량 흐름이 빨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림픽대로도 이렇게 만들어야 시민들이 한강에 더 가까워진다며 한강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에서 이를 위해 필요한 도로법 등을 개정하고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같은 공약이 실현되지 않았는데 해결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이번 제안은 당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대법원과 대검찰청 같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방 소멸을 막고 당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호범 조국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의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제자리 걸음이던 지방 4대 권역의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공론화위원회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참여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원 재원인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의 주식 재산이 올해 1분기에 3조 원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는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의 재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40개 주요 그룹 총수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62조 2,552억 원으로 연초보다 3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 1,000억 원이 넘는 그룹 총수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40명 가운데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22명이었습니다. 특히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주식 재산은 2,051억 원으로 집계되며 가장 높은 69.2%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조사 기간 두산의 주가가 67.9% 오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40명의 총수 가운데 13명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조 원 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식 평가액이 가장 높은 사람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었는데 총 16조 5천억이 넘는 주식 재산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늘리겠다고 말했는데요. 앞으로는 노인이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르신이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연금 가입 대상과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에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 1,000만 명을 넘기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어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는 다양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론 충분한 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령가구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파악돼 주택연금 등과 함께 기존 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60세 이상 노령층 10명 가운데 7명은 주택을 가지고 있고 노령가구의 자산 가운데 80% 넘는 비중이 부동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23억 달러의 매출을 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실적이 20%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2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올랐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에 반등한 매출의 호조세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한국 문화에 주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K-뷰티의 인기도 함께 상승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 농식품 매장을 안테나숍이라고 부르는데요. 농식품부가 올해 25개국에서 안테나숍 30여 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K푸드 수출을 돕기 위해 올해 25개국에서 한국 농식품을 파는 안테나숍 28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테나숍은 농식품 전반을 판매하는 일반 매장과 신선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K프레시존으로 나뉩니다. 농식품부는 전체 숍 가운데 12곳을 중동과 중남미, 인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열리는데요. 수산물을 최대 반값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달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수산대전은 다가오는 17일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진행되는 특별전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사는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봄비가 찾아온 하루였는데요. 이 비는 밤이면 그치겠고 주 후반까지는 아침에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온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전국 곳곳에 봄비가 찾아왔는데요.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했지만 전북과 영남은 저녁까지, 제주는 밤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밤까지 제주에는 10에서 40mm, 경남과 경북 남부 동해안은 5에서 3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권 남부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시간당 10mm 안팎까지 다소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남 해안과 제주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거센 물결이 일겠습니다. 한낮에 비가 내리며 서울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낮은 20도를 보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떨어졌는데요. 토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낮은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